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06시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오늘 한번 불 한번 질렀으면 좋겠네.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활활 타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뜨겁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즐거운 또 하루가 되지 않겠나요? 오늘 일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쉴 겁니다. 천만생 같은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지 뭐 360일 풀로 일을 해야 돼요. 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해야 하고 또 방송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뭐 쉴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음, 하여튼 이게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달려왔습니다. 4년 동안 달려왔고 참 저도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응? 삼성전자 징글징글해요. 반도체도 좋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도 좀 반도체가 좀 활활 타올라가지고 반도체로 한번 뜨거움을 당하고 싶어요. 하여튼 올해 돈 좀 많이 벌어 봅시다. 많이 벌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올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잘 털어내는데 정신과 의사가 일상의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음? 첫 번째 뭘 알려주냐면은 478, 이 478 호흡법으로 숨을 쉬라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는 4초간 숨을 쉬어요. 들이쉬고 7초간 숨을 멈추세요. 그리고 8초간 숨을 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78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은 명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6분 이상 책을 읽자. 6분 이상. 영국의 그 서섹스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그 연구한 바에 따르니까 스트레스 해소법 1등이 바로 독서였답니다. 이 독서하면 잠자는데 그냥 곧바로 6분가량만 독서를 해도 스트레스가 68%나 감소를 하더라.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근육의 긴장도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잘 때 분비되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피로 해소에 이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네요.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잠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 10분 일찍 움직이자. 모든 일을 시간에 쫓겨서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10분 일찍 움직입니다. 출근도, 등교도, 약속도 항상 10분 일찍이야. 제가 아는 박사님도 항상 늘 일찍 움직이시더라고. 철저하게 부지런하십니다. K 박사님, 이 영상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부지런한 분이 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30분씩 걸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이 완화되는 거야. 심장병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개선이 돼요. 특히 규칙적으로 걷게 되면은 자율신경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인 안정감, 유쾌함이 찾아오는 거죠. 30분씩 걸으세요. 점심 먹고 걷고, 아침 먹고 걷고, 저녁 먹고 걷고. 인생에서 스트레스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작은 악마와 같아요. 하지만 그 악마가 싫다고 그 악마와 싸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 악마의 힘은 더 세집니다. 스트레스는 악마의 힘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악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악마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거다. 그래 긴장될 때 심호흡을 해주고요. 하루 6분 이상 책을 읽고 11시에서 3시에는 반드시 자고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는 악마는 여러분에게 흥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뭐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호재들이. 오늘도 좀 불기둥 때렸으면 좋겠는데, 3연속을 아마 쫙 가져야지 또 여러분들도 룰루랄라 하지 않겠어요? 삼성이 그 국제수자원 관리 동맹으로부터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기존의 1개에서 7개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AWS라고 하네요. 국제수자원 관리 동맹. AWS는 UN 글로벌 컴팩트하고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등 국제단체가 설립에 동참한 그 글로벌 최대 규모 물 관리 인증 기관이에요. 인증 기관. 그래서 안정적인 물 관리하고 수질오염 물질 관리, 또 유역 내 수 생태계, 뭐 영양 등에서 100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하고 골드, 코어 3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삼성은 지난해 3월 화성 캠퍼스가 처음 플래티넘 인정을 받았고, 올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기흥과 평택 캠퍼스하고 중국 시안 사업장 디바이스 경험의 그 파트에 수원과 구미 광주 사업장 등 총 6개 사업장이 플래티넘 인정을 받았네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 70여 곳 270개 사업장이 AWS 인증 심사를 받았는데 이 중에 플래티넘 인증 사업장은 50여 개에 불과한 거죠. 삼성은 사업장 용수 사업량 절감과 방류수 수질 관리,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비정부 기구 등과의 물 협의체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합니다. 삼성은 2022년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업장별로 보니까 수자원을 오수와 폐수, 공정 용수, 초순수 항목으로 이제 분류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DS 사업장에서는 특정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술로 물을 정화해 가지고 냉각 탑이나 옥상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에 활용을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처리로 오염 물질을 단기적으로 걸러낸 뒤에 물을 방류하는 거죠. 신기술을 적용해서 2040년부터는 자연 상태로 처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서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백한 차별적인 조치다. 이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이런 조치를 남용해서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 비판을 해요. 이에 따라서 허 대변인은 미국의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의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띈다고 합니다. 시장의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를 했고요.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거라고 하죠. 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 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현된 것을 막고 안보의 핵심적인 반도체의 그런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개정했어요. 이 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 연구개발 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등해서 5년간 총 527억 달러,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일 인텔의 반도체 법상 최대 규모네요. 195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답니다. 야, 진짜 자기네 나라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9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 좀 심하네요. 다 헤쳐먹겠다는 거죠, 저들끼리.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약 5조 6천억 정도 배당을 받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출범 이후 첫 배당입니다.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1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6조 6,504억 원 규모의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배당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2년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주주는 삼성전자랑 삼성 SDI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지분을 84.8% 갖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5조 6,390억을 받게 되는 거죠. SDI는 1조 한 109억 받고요.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DS 부문은 반도체 설비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이 6조 1,111억 원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지난해 시설 투자 규모가 53조 원대였죠. 앞서서 삼성은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한 20조 원을 차입한 바 있죠.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뭐 R&D도 하든지 공장을 누가 때려짓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미국 정부로부터 195억 달러 지원을 받은 인텔이 미국 4개 주에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당초 예상의 2배의 지원금을 확보했는데 삼성전자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산점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인텔은 어제 보니까 향후 5년간 오하이오, 오리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4개 주에다 한 1,000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새 반도체 그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전날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 85억 달러하고 최대 110억 달러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세금 감면으로 최대 250억 달러 그 자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이렇게 인텔 투자의 핵심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시에 짓는 새 공장이더라고요. 회사는 지난 2020년 이곳에다 1.8나노급의 18A 옹스트롱인데 하여튼 이 초미세 공정을 공장 건립을 위해서 약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팻 겔싱어 인텔 CEO가 지난 19일에 그 허허 벌판인 이곳을 기자들과 찾아서 여기가 바로 우리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칩 제조 현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인텔은 또 TSMC의 생산 시설이 있는 애리조나주에도 공장을 확장하는 거야. 그리고 오레곤 공장 여기도 그렇고 뉴멕시코의 패키징과 테스트 공장도 확대해서 개조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겔싱어 CEO에 따르면 투자 금액 1,000억 달러 중에 30%는 인건비 포함 배관하고 콘크리트 등 공장 건설 비용으로 지출될 거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ASML, 도쿄 일렉트론, KLA 등으로부터 이 반도체 제조 정비를 이제 구입하는 데 쓰는 거겠죠. 인텔의 새 공장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하기에 장비도 최첨단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텔은 이미 한 대당 5천억 원에 달하는 ASML의 하이엔의 EUV 노광 장비를 업계 최초로 6대나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텔이 받을 190억 달러의 지원금은 개별 기업이 받는 혜택으로 가장 큰 규모인데 인텔 다음으로 미국 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반도체 제조기업인 대만 TSMC, 삼성전자는 보조금으로 각각 50억, 60억 달러 선을 받을 것으로 어깨는 보네요. 대출 지원금을 뺀 직접 보조금 규모만 해도 인텔보다 작아요. 하지만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겔싱어 CEO는 회사가 이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는 데 30년 이상이 걸린 만큼 3년에서 5년짜리 프로그램 그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하다고 하죠. 로이터는 그 인텔이 대만과 한국 업체들과 경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미국 중심의 기술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텔 같은 강력한 홈팀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산업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그 홈팀 퍼스트 전략이 확실해지다 보니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대만과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다는 우려도 있어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삼성도 TSMC도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한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는 공장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한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이런 보조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무기는 원가 경쟁력인데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내 제조시설의 높은 생산 원가를 메꿔주는 상황이다. 국내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켜야 할지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일단은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